다음은 16번 김단우. 동화 제목은 벙어리가 된 할아버지. 이렇게 눈이 온 날은 도끼머리를 나가니라. 동네 아이들이 두 배로 갈라져서는 발을 쿵쿵 굴려가며 쉬쉬 소리를 지르고 재미가 요간아니다. 에이, 할아버지, 요즘에는 스마트폰 게임이 더 재밌어요. 동준아, 요즘 애들은 약해서 못 써. 농사일 같은 건 엄두도 못 낼기라. 그럼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사시지 왜 서울로 오셨어요? 에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냐. 못 이기는 척 따라온 게지. 할아버지는 풀 죽은 아이처럼 굳음살 끝한 손바닥만 문지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소방차 사다리가 베란다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어떡해요? 집에 혼자 계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잠시 후 소방관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오셨어요. 노인 양반이 공국 배우시다 깜빡하신 모양이에요. 그날 밤 엄마 아빠는 또 다투셨어요. 당신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아버지 잘 보살펴. 그렇게 못해요. 당신은 무슨 일만 있으면 왜 내 탓이에요? 그럼 동준이 너 학교 끝나면 아무데도 가지 말고 할아버지 지켜.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아예 말문을 닫으셨어요. 할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동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짝꿍 유라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준아, 너 왜 연구반 모임도 안 하고 갔니? 이번 주제는 식물의 성장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야. 좀 어렵지? 유라의 말에 동준이는 반짝하가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참! 학교 뒤뜰에 실습용으로 볼을 심었었지? 동준이는 파란 보리시작을 화분에 옮겨 심은 다음 할아버지 방 창가에 놓아드렸어요. 할아버지,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고 제가 졸라야겠어요. 그럼 우리 텃밭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할아버지 말씀처럼 엄마 아빠는 동준이의 부탁을 꼭 들어주실 거예요. 1번 김민재. 동화 제목은 멸치의 꿈. 옛날 어느 동해 바다에 700살 먹은 멸치가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갑자기 하늘 높이 휙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흰구름이 뭉게 피어나더니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지. 게다가 땀이 뻘뻘 나게 덥다가 으슬으슬 추웠다 하는 꿈이었어. 아유, 복잡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꼬? 멸치는 재빠른 가자미를 불러 꿈풀이를 잘하기로 소문난 서해 바다의 망둥이 할멈을 데려오라고 했어. 마음씨 착한 가자미는 남해 바다의 거친 물살을 힘겹게 치며 망둥이 할멈을 데려왔지. 멸치는 망둥이 할멈을 귀한 손님으로 맞고 한 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지. 그런데 고생한 가자미는 본체만 채 먹을 것도 주지 않았지 뭐야. 내가 그 고생을 하며 데려왔는데 내게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군.
음식을 배불리 먹은 망둥이 할멈은 큰 눈을 빙글빙글 돌리며 이야기를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 어라, 이건 필시 영꿈이라네. 멸치자네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이지. 갑자기 몸이 하늘로 휙 치솟았다가 땅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은 용이 되어 자유로이 하늘을 난다는 뜻이요. 용이 조화를 부리면 눈이 오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망둥이의 꿈풀이를 들은 멸치는 신이 났어. 내가 용이 된다고? 에헴, 이보게들 들었나? 내가 바로 용이 될 몸이라네. 그때였어. 잠자코 지켜보던 가재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빽 소리를 질렀지. 말도 안 돼. 멸치가 용이 된다고? 그 꿈은 어부에게 잡히는 꿈이야. 아니,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졌다니까. 그야 낚싯줄에 걸렸으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뚝 떨어졌겠지. 구름이 피어나고 흰눈이 펄펄 내리더라니까. 그야 반탄을 쓰려고 석쇠에 올려 연기가 났겠지. 하얀 눈은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뿌린 거야. 그럼 더웠다가 추웠다가 한 건 뭔데? 잘 익으라고 부채질한 거야. 가자미의 꿈풀이에 멸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어.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철썩!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힘껏 때렸지. 어찌나 세게 때리던지 가자미의 눈이 획 돌아가고 에구머니나 깜짝 놀란 낙지와 꼴뚜기는 자기도 눈이 돌아갈까봐 눈을 빼서 꽁무니에 감췄어. 그 모습을 보고 허리를 잡고 깔깔깔깔 웃던 새우는 등이 획 구부라지고 놀란 망둥이 할멈은 눈이 툭 튀어나왔지. 그래서 그날 이후 바닷속에는 생김새가 이상한 물고기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나 뭐라나. 다음은 13번 김세미. 동화 제목은 꼭 한 번만 더. 파란 하늘에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야, 신난다. 하늘이 정말 맑고 깨끗하네. 아래를 내려다보니 늑대가 가지고 있는 상자 안에 싱싱한 벌레가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하나 사먹을래? 네 깃털 하나만 주면 돼. 깃털 하나면 된다고요? 와, 정말 맛있겠다. 집으로 날아간 종다리는 마음이 급했어요. 엄마, 저쪽에서 맛있게 생긴 벌레를 팔던데 한 번만 사 먹을게요. 그런 거 사 먹으면 큰일 나요. 아이, 엄마, 한 번만이요. 네? 안 된다니까. 한 번만 하다가 큰일 나. 종다리는 힘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벌레는 어떤 맛일까? 꼭 한 번만 사 먹어봐야지. 한 번만인데 어때? 종다리는 포르르 날아가 깃털 하나를 빼주고 벌레를 사 먹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그 다음 날도 종다리는 계속 벌레를 사 먹었어요. 종다리는 점점 살이 찌고 깃털은 없어져서 잘 날지도 못했지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제 벌레는 그만 사 먹어야겠어. 하지만 종다리는 늑대 아저씨가 파는 벌레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늑대 아저씨,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더 사 먹을게요. 순간 늑대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날개를 콱 움켜잡으려는 순간 안 돼, 종달아! 어서 피해! 어디선가 종다리 엄마가 날아와 늑대의 눈을 쪼아댔어요. 이게 뭐야? 야야야야야! 늑대는 두 눈을 감싸며 달아났지요. 종다리는 엄마를 따라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갔지요. 엄마 덕분에 살아난 종다리는 꼭 한 번만 더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대요. 다음은 24번 김지안. 동화 제목은 토끼와 거북이.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토끼는 엉금엉금 느리게 지나가는 거북이를 보며 말했어요. 거북아, 너 정말 느리다.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어딜 가니? 뭐라고? 내가 느리다고? 어쩌면 내가 너보다 빨리 갈지도 모르잖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니! 길고 짧은 건 해봐야 알지.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달리기 시합이나 해보시든지.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네가 나랑 정말 달리기 시합을 하겠다고? 나도 좋아.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자, 모두들 준비되었나요? 저 언덕 위 느티나무까지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럼 준비 시작! 제발 나 먼저 간다이. 괜찮아.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가보는 거야. 한참을 달리던 토끼가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휴, 느리본 거북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나랑 시합을 하자고 하다니. 괜히 열심히 뛰었네. 거북이 정도는 슬슬 뛰어도 당연히 이기는 건데 말이지. 어디 그러랍니다. 아으, 낮잠이다. 자다 가야겠다. 토끼가 쿨쿨 낮잠을 자는 동안 나무 그늘을 지나던 거북이가 말했어요. 우후, 토끼 녀석 자고 있네. 힘을 내자. 헛들, 헛들.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북이가 부지런히 걸어서 개수설에 다다랐을 때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유, 잘 잤다. 거북이들 아직도 안 왔나? 아직 안 보이네. 아니, 혹시 거북이? 어째 저까지 갔지? 토끼는 깜짝 놀라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야, 멈춰! 치사하게! 자고 있는 깨우지도 않고 가자! 멈추라고! 이야! 무슨 소리야? 나 네가 게으름 필 동안 열심히 가고 있는 거라고. 토끼가 빠르게 달려왔지만 거북이가 먼저 결수선에 도착하고 말았어요. 만세! 내가 이겼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이겼잖아. 만세! 아이고, 내가 방심했어. 끝까지 열심히 할걸.
잘난 척을 하며 게으름 피웠던 토끼는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을 무척 후회했답니다. 15번 류희상. 동화 제목은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나무꾼과 늙은 어머니가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옥에 가시가 박혀 꺽꺽거리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내 목에 가시 좀 빼주시오. 저런, 목에 뭐가 걸린 모양이로구나. 나무꾼의 호랑이가 무섭지만 참고 호랑이의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었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무꾼이 일어나 보니 땔감이 산덩이처럼 쌓여 있었어요. 호랑이는 계속 나무를 물어다 줬고 나무꾼은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혼잣말로 아들 걱정하는 것을 호랑이가 들었어요. 혼기가 지났는데 장가리 못 가 어쩌누. 에이. 다음날 아침 나무꾼과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집 앞에 웬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무꾼과 어머니는 아가씨를 정성껏 도와줬고 아가씨는 나무꾼의 마음씨에 감동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당신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가져갈 선물이 없구려. 그 소리를 호랑이가 또 듣고는 많은 선물과 커다란 황새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번에도 호랑이가 도와주었구나. 고맙다, 호랑아. 몇 년이 흐르는 날 마을에 방이 붙었어요. 호랑이가 말로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고 있으니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임금님께서 큰 벼슬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무꾼을 어슬렁거리는 호랑이 향에 화살이 쏘아 잡았어요. 하지만 쓰러진 호랑이를 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호랑이는 나무꾼이 그렸던 호랑이였어요. 저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를 임금님께 바치시고 벼슬 넣으십시오. 말이 마치 호랑이는 숨을 거두었어요. 호랑아! 호랑아! 나무꾼은 끝까지 은혜를 갚으려 했던 호랑이를 임금님께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답니다. 다음은 7번 윤예서. 동화 제목은 안녕 친구야. 혼자 자다 잠이 깬 아이는 안방으로 가려다 문지방에 발을 찧었어요. 그만 울어. 네가 그렇게 울면 사람들이 우리가 우는 줄 알고 싫어한단 말이야. 담장 위에 있던 아기 고양이가 말했어요. 고양이는 등을 돌려 걸어갔어요. 어디가? 집 찾으러. 나 좀 도와줄래? 아이는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대문 밑에 무섭게 생긴 커다란 개가 있었어요. 혹시 이 고양이의 엄마 아빠를 본 적 있니? 지금 개한테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야? 내 근처에 고양이는 없어. 왜? 고양이를 보면 내가 늘 사납게 으르렁거렸거든. 왜? 고양이가 싫었어?
다른 개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둘은 다시 걸어가다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생쥐를 만났어요. 혹시 이 고양이의 엄마 아빠를 본 적 있니? 지금 지한테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야? 고양이가 있었다면 난 도망갔을 거야. 왜? 고양이가 날 보면 잡아먹으려 할 테니까. 고양이가 널 물었어? 아니, 그런 적은 없었어.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검은 고양이를 만났어요. 혹시 이 고양이의 엄마 아빠를 본 적 있니? 내 근처의 고양이는 나밖에 없어. 다른 고양이는 다 내가 내쫓았거든. 왜? 싸워서 이기면 여기는 나 혼자만의 골목이 되니까. 혼자 있는 게 좋아? 아이와 고양이가 떠나자 검은 고양이는 혼자 남았어요. 아이와 고양이는 걷다가 지쳐서 작은 의자에 앉아 쉬었어요. 고양이가 말했어요.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 개와 쥐. 심지어 다른 고양이랑 이야기한 건 처음이야.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나도 혼자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아이와 고양이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혼자 집을 되돌아가던 아이는 길을 잃을 뻔했지만 검은 고양이와 생쥐, 큰 개의 도움을 받아 결국 집을 찾았어요. 아이는 창문턱을 넘다 또 발가락을 찧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다음은 11번 이유주. 동화 제목은 호박꽃 이야기. 넓은 꽃밭에 꿀벌이 찾아왔어요. 나팔꽃 아가씨, 꿀 좀 주세요. 아마 싫어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요. 나팔꽃 아가씨,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주세요. 하지만 나팔꽃은 고개를 저으며 꿀을 주지 않았어요. 꿀벌은 화려하게 핀 장미꽃 사이로 날아갔지요. 예쁜 장미꽃 아가씨, 꿀 좀 주세요. 못생긴 꿀벌 주제, 꿀이 달라고? 싫어요. 실망한 꿀벌은 이번엔 호박꽃을 찾아갔어요. 호박꽃 아줌마, 꿀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호박꽃 아줌마. 신이 난 꿀벌은 달콤한 꿀을 배불리 먹었지요. 정말 맛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나팔꽃도 시들고 장미꽃도 시들었지요. 속상해. 내 예쁜 얼굴이 쭈글쭈글해졌잖아. 아이 참, 내 모습이 볼품이 없어졌어. 나팔꽃과 장미꽃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호박꽃 아줌마 본 속에 귀여운 아기 호박이 생겨났지 뭐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팔꽃도 장미꽃도 몹시 궁금했지요. 그때 지나가던 바람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아마도 꿀벌이만 착한 호박꽃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나봐요. 그 말을 들은 나팔꽃과 장미꽃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답니다.
다음은 8번 이윤아. 동화 제목은 형아야 놀자. 이라면 형아가 못 나가겠지. 내 신발 곰동이 너 또 내 신발 감췄지? 곰동이는 오늘 아침도 형의 신발을 숨겨 놓았어요. 곰동이는 늘 곰소리 양을 졸졸 따라다니고 형이 하는 건 뭐든지 따라했어요. 엄마, 형아, 어디 갔어요? 곰동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어디에 가긴 학교에 갔지. 엄마, 나도 형아 따라갈래요. 오후가 되자 곰소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형아, 왔어? 그럼 이제 나랑 같이 놀자. 곰소리는 못 들은 척 가방을 내려놓았지요. 그때 엄마가 곰소리를 불렀어요. 곰소라,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할머니한테 금방 다녀올 테니 곰동이랑 잘 놀고 있으렴. 엄마, 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곰소리는 친구 대신 동생과 놀아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에이, 짜증나. 형아, 우리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 하자. 아니, 기차놀이. 너 혼자 놀아. 난 숙제할 거야. 곰소리는 곰동이가 귀찮아서 방으로 쌩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이 지나 하늘이 어두워져도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창문이 덜컹거렸지요. 형아, 무서워. 곰동이가 곰소리에게 달려갔어요. 뭐가 무서워? 이건 그냥 바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전등이 꺼졌어요. 아, 형아, 무서워. 곰동이가 곰소리를 덥석 안았어요. 곰소리도 놀라 가슴이 콩알만해졌지요. 걱정 마. 형이 손전등을 찾아볼게. 정말 찾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곰소리는 침착하게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켰어요. 자, 이제 화나지? 그러나 바람은 점점 더 쌩쌩 불고 창문도 더 크게 덜컹거렸지요. 으앙! 곰동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곰동이의 손을 잡고 있던 곰소리도 무서웠지만 꾹 참았어요. 울지 마. 엄마 아빠 곧 오실 거야. 형아, 그래도 너무 무서워. 곰동아, 그럼 형아랑 기차놀이 할까? 정말 나랑 놀아주는 거야? 곰동이는 눈물이 닦이며 활짝 웃었어요. 칙칙 폭폭 기차가 출발합니다. 우와! 형아 기차 진짜 멋있어. 곰동이는 무서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놀았어요. 그때 집안이 다시 환해졌어요. 곰소라, 곰동아, 드디어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곰동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신나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형아랑 기차놀이 했어요. 정말 우리 곰동이 좋았겠네? 네, 형아가 정말 좋아요. 아유, 착해라. 우리 곰소리가 동생을 잘 보고 있었구나. 엄마, 왜 이제 오세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형아, 왜 울어? 울지 마. 사실 곰소리도 무서웠지만 형이라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곰소리가 정말 멋진 형아구나. 우리 형이 최고예요. 엄마 아빠는 곰소리와 곰동이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다음은 12번 정다인. 동화 제목은 세 가지 소원. 어느 깊은 산 속에 가난한 늙은 부부가 살았어요. 할멈, 내 지팡이 어디에 두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몰라요. 아유, 좀 찾아주면 안 되나?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잘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부부는 말만 하면 싸웠기 때문에 늘 시끄러웠지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막 베려고 할 때 어디선가 요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에는 제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제발 베지 말아주세요. 대신 제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네. 소원이라고? 그것도 세 가지나? 좋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이봐, 할멈, 우리 무슨 소원을 말할까? 그러게요.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해가 질 때까지 고민을 해보았지만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때 몹시 배가 고팠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아이, 배고파. 맛있는 소시지 하나만 먹어봤으면. 그러자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한 소시지 하나가 툭 떨어졌지 뭐예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고작 소시지 하나가 소원이에요? 아유, 또 그놈의 잔소리. 내가 알고 그랬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또 싸웠어요. 아이고, 속상해. 바보 같은 영감 같으니라고. 그따위 소시지는 당신 코에나 붙이고 다니시고요. 그런데 그 순간 소시지가 할아버지 코에 찰썩 달라붙어 버렸어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소시지를 떼려고 잡아당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발 이 소시지 좀 누가 떼어주시오. 할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소시지가 코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 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저 소시지를 바라만 보았답니다. 다음은 22번 허윤서. 동화 제목은 지팡이를 휘두르는 할머니. 물필들이 많이 사는 강가에 새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안녕? 난 불효점이야. 너도 지팡이 할머니가 데려오셨구나? 꽃창포가 살랑살랑 몸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붕어마름도 고개를 쑥 내밀었지요. 할머니, 하필이면 이런 더러운 곳에 데려오신담? 물고기도 못 사는 강에. 그때 저만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들아, 또 구정물을 내보내. 자네들 눈에는 저 썩은 강물이 안 보여? 할머니가 공장 아저씨들에게 지팡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할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비만 오면 공장에서 슬그머니 구정물 내보내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그러자 아저씨들은 귀찮다는 듯 가버렸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강가로 왔어요. 할머니, 왜 자꾸 잡풀들을 갖다 놓으세요? 강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뜸 지팡이를 들고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저 물필들이 이 강을 살리는 게야. 물이 살아야 고기도 살고 사람도 살지. 할머니는 매일 강으로 나와 물필들을 돌보셨고, 물필들은 할머니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커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불의옥잠은 뿌리 끝이 간질간질한 걸 느꼈어요. 아이, 간지러워! 누구야? 뿌리 아래쪽에선 어린 피라미가 웃으며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불의옥잠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야, 어서 도망가! 여기는 더러워서 네가 살기 힘들어. 아, 정말 기분 좋은 곳인데? 그러고 보니 더러웠던 강물이 다시 맑고 파랬어요. 와, 드디어 우리가 해냈구나! 물필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물필들의 웃음소리는 강가 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답니다.